통일 톡톡톡 두 번째 키워드는 분쟁입니다. 앞서 역사에 관해서 좀 알아봤더니 한순간도 간도를 가만두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간도 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가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막 난리 나죠. 독도 분쟁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한 그 소명의식을 갖고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간도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잊혀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독도는 우리 땅이죠. 네.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일본이 자꾸 자기들 그쵸. 땅이라 우기지만은 내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누가 내가 가나? 아무 상관이 맞습니다. 없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그런데 간도는 좀 틀리죠. 예. 간도는 우리 민족이 거기서 발흥을 했고 우리의 그 왕성했던 고구려 발해가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이 밀려서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우리 땅이라고 영유권 주장을 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북벌 정책은 많이 썼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요동정벌 해가지고 이성계가 올라갔다가 다시 회군해서 결국은 고려가 무너지고 이제 조선이 생긴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고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독도 문제만 해도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간도 분쟁, 네. 간도 협약 얘기는 그만큼 또 화가 날 수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더 화가 나죠. 아, 좀 농담 한마디 하면 저희들은 소주를 먹을 때 간도 맞춰 먹습니다. 간도. 간을 꼭 맞춰서 간도를 찾자는 의미에서 네. 간도 맞춰서 간도 먹고 맞춰. 하는데 네. 우리가 모를 때는 음. 뭐 화도 안 나고 괜찮습니다. 진짜 알고 나면 엄청나게 화가 나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880 5년도까지 국경회담을 하다가 일본이 넘겨줘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걸 우리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못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게 우리 땅이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죠. 얼마 전에 뭐 기억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 영사관에 중국 영사관에 탈북 동포들이 넘어가는 걸 우리가 이렇게 붙잡아서 네네. 끄집어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그 중국 그 영사관 안에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거 치외법권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출을 해내려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중국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엄연히 우리 땅이고 네. 간도 협약이 무효라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 저자세, 외교 이게 문제죠. 아이고. 지금 약간 오프닝 토크만 했는데도 지금 약간 한기치에 올랑말랑 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두 번째 주제, 간도 분쟁과 간도 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앞선 첫 번째 키워드 토크에서 간도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간도의 역사 줄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간도 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작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한 1883년도 정도로 보는데요. 그때 이제 황해도 지방에 대기근이 일어나서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를 타고 몰래 밤에 넘어가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간할 간자를 써서 이제 간도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땅을 고구려 발해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지만은 한동안 비무장지대로 있던데 우리가 다시 가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다시 들어오고 분쟁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힘이 있는 데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섬이라는 바위돌도 세워놓은 것도 중국 정부에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월강제 그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면 월강제로 처벌을 했죠. 그래서 월강곡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막지 결국은 못했고 한 200만 명 넘어갔죠. 그때
우리 동포 동포들이? 전체 숫자를 따지면 200만 명. 지금도 많을 때는 예. 250만 명까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거기에 우리 그 말하자면 그걸 관리하는 우리 관청도 네. 세우고 또 거기 그 말하자면 그 관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관리들도 파병을 하고 우리 행정구역으로 간도 관리사. 만들었던 거죠. 네. 예. 정치 배설이죠. 예. 예, 간도 관리사는 벼슬을 파견을 해서 관리를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간도 분쟁의 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쟁이든 전쟁이든 네. 눈에 띄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도 분쟁 역사에서는 이범윤 총재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아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죠. 간도 관리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네. 마찬가지로 간도 관리사라는 벼슬을 가지고 음. 거기 있는 이제 우리 주민들을 다스렸죠. 아주 업적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땅을 청량을 해가지고 간도 토지 대장을 다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범윤 선생님은 그 간도 토지 대장을 보찜에 이렇게 지고 다녔었어요. 이제 토지를 청량을 하고 이제 사는 사람을 파악을 하고 등기부를 만들고 토지 대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고종 황제도 어쩔 수 없이 소환령을 내리죠. 이범윤 들어와, 간도 관리사 그만하고 이제 들어와. 안 됩니다. 주민들이 못 갑니다.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이 있으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환에 불응하고 무장 독립 투쟁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대장, 간도 토지대장을 보찜으로 만들어서 짊을 지고 다니면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청산리 전투 하면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이범윤 총재의 그 공도 혁혁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 간도 토지 대장을 청산리 바위 밑에다가 감춰놓고 네. 이제 소련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간도 토지 대장 그걸 찾아 나선 그 책이 제가 쓴 소설책입니다. 간도 묵시로. 네. 그래서 이 책이 네. 바로 내용을 적은 겁니다. 이범윤 총재가 네. 청량을 다 해가지고 토지 대장을 다 만들었죠. 우리 간도 땅에. 그런데 청산리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연해주로 넘어가면서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청산리 바위 밑에 감추고 몸이 안 좋아서 1943년도에 마포로 옵니다. 집으로. 그래서 마포에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 게 이 간도 토지 대장을 빨리 찾아와라. 앞으로 간도 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네. 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 간도 토지 대장을. 그걸 찾아왔습니까? 그걸 찾아라. 찾았나요? 나선 그 책이 요 책입니다. 찾았으면 못 찾았습니까? 이 책을 보면 혹시 네, 찾았는지 못 보시면 찾았는지 네,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라도 저 책을 꼭 읽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이범윤 그 총재는, 서울에서, 마포에서 네. 이제 쓸쓸히 돌아가시죠. 네. 그런데, 돌아가신 걸 이런 거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몰래 화장을 해서 한강에 뿌리고, 왜 알릴 수가 없죠? 독립, 운동을 하였으니까 그게 알려지면 가족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 일제시대 때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데 네. 가묘가 지금 되어 있죠. 네. 네, 아픈 현실입니다. 네. 이범윤 총재는 간도를 지킨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으로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의 활약상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알려지게 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간도 협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 네.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간도 협약은 유엔에도 등록되지 않은 비밀 협약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배경과 좀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간도 협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도 땅은 당사자는 우리와 중국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청나라죠. 그런데 일본이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들은 이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뺏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외교권은 외교에 대한 것만 하지 네. 영토 문제를 주고받고 할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협상에 나서서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간도협약은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1945년 해방 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의하면은 1943년 이전에 맺은 조약은 전부 다 무효다. 네. 그렇게 선언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간도 협약에 의해서 우리 땅이 중국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넘어간 그 자체가 무효인 거죠. 이 간도 협약 때 또 처음으로 압록강, 백두산이 나눠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백두산,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으로 설정은 된 것은 간도 협약 때 처음이죠. 그전에는 우리 내기 하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예. 하천. 다만, 청나라가 생기면서 봉검을 시켜놔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었을 뿐이지. 그게 국경은 아니었죠. 예. 저 반대쪽도 국경선이 있었으니까. 예. 가운데가 비무장지대니까. 예. 압록강, 두만강이 국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가운데가 비무장지대가 있었으니까. 네. 사실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 내용에서도 조금 문제가 많았잖아요. 내용도 살짝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정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철도 부설건이라든지 광산 개발건이라든지 다른 이제 것들은 뭐 그게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은 원상 회복이 다 됐죠. 그렇지만 간도 협약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어서 1962년도에 있었던 네. 조중 변개 조약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중 변개 조약.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맺은 이제 국경 조약이죠. 예.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지금 백두산으로 이제 국경이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중 변개 조약도 문제가 있죠. 북한은 그 당시만 해도 유엔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한반도의 합법 유일 정부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것은 우리로 봐서는 무효다. 무효죠. 괴뢰 정권이 수립한 거기 때문에. 무효죠. 그리고 또 이제 유엔에 모든 조약은 유엔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인정을 국제법상 못 받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조중 변개 조약에 의해서 압록강부터 시작해서 두만강까지 청량을 다 해가지고 섬도 놓아가지고 선을 다 그어서 국경은 정했죠. 예. 그래도 북한이 뭐 자기들은 외교 전략을 잘 써서 섬의 개수도 3분의 2는 다 가져오고 이제 백두산도 반은 가져오게 됐죠. 중국이 이제 많이 양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보를 했다고 해서 그 협상 당사자가 처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도 협약까지는 역사책에서 그 설명을 해가지고 그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는 사실 잘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조중 변개 조약도 네. 보면 뭐 그 김일성이 그 백두산을 중국에 네. 팔아먹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네.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렇게 아는 분들이 궁금하시죠? 많아요. 아무튼 그 뒤에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간도 네. 부분이 잊혀진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가 백두산을 팔아먹었으면 얼마에 팔아먹은 거 돈 받은 게 얼마고 그것까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 안 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이제 국경선이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 1885년, 87년도에 중국하고 우리가 주장하던 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주장했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중 변개 조약할 때 국경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선들이 다 틀립니다. 네. 조중 변개 조약을 체결할 때는 중국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최대한 남쪽으로 내려올려 할 것이고, 북한은 위로 또 위로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예.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한 게 이제 선을 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정하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백두산을 반으로 갈렸지 않습니까? 그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3분의 2, 음. 예, 3분의 2는 북한이 가져오고 3분의 1은 중국이 가져갔죠. 예. 그런데 간도 협약 때보다 북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까? 280km, 서울 면적의 한 반 정도, 반 정도를 간도 협약 때보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국경선이 체결이 됐죠. 네. 그러면 팔아먹었으면 오히려 간도 협약 때보다 더 남쪽으로 내려왔다든지 네. 간도 협약선으로 정해졌으면 뭐 팔아먹었다 소리도 가능하겠지만은 서울 크기의 반만큼 더 찾았는데 아니, 이제 그것만 놓고 보면 김일성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잘한 되면 것은 우리 아니죠.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네. 말하자면은, 제가 듣기로는 네. 그 모택동 시절에 그 네. 모택동의 혁명 과정을 그 조선 우리 인민 의원군들이 네. 말하자면 그 공산화를 말하자면 중국의 네. 공산화를 갖다가 그 네. 중공정부의 창설에 도움을 네. 주로 해서 그쪽에 우리 그 연변자치주라든가 네. 이쪽 우리 조선인들이 살던 곳을 그 북조선에 주려고 네. 뭐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김일성이 그 사양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와 방금 얘기한 백두산과는 이제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백두산 문제를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짓고 네. 그걸 이제 넘어가면 백두산을 팔아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80km제곱미터를 간도 협약 때보다 찾아왔으니까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조금 안 사실이 맞는다. 아닐 예. 가능성이 좀 사왔다고 있죠. 하면 맞을까요? 그렇죠. 간도 협약에 비하면 찾아온 거죠. 그죠? 조금 더 찾아왔다. 네, 찾아온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팔아먹었다든지 아니면 한국 전쟁 참전 대가로 백두산을 떼어 줬다든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네. 김일성을 옹호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팩트는 체크하고 가야 그건 되니까. 사실입니다. 팩트 체크 네, 차원인데.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금방 전에 말씀하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예. 그러니까 김일성에게 네. 모택동이 그 당시에 그 자기들 중국 정부 창설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럼 네, 안 받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북한에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요때 얘기죠. 1940년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왜 그랬는지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모택동이나 주얼레가 이제 연설을 하게 되고 북한에서 온 그 이제 대표들을 만나서 담화하는 과정에 그런 이제 기록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택동이나 주얼레가 하는 얘기는 이 지역이 원래는 우리 땅이 아니었다. 요동 네. 땅이. 예, 그렇죠. 요동이 우리 땅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힘으로 밀어내서 조선을 한반도로 밀어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일정 부분을 돌려주려고 한다. 양보할 생각을 네, 했었군요.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우리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을 그러니까 그게 사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김일성이 그걸 사양했을까라는 의도가 어디 밝혀진 게 있습니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련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이제 친중 정책을 펼 때입니다. 네. 그런 친중 정책을 펴고 또 김일성이가 자기 정권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문제 가지고 다툰다든지 싸우면 앞으로 정권 유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형님들이 잘 관리하세요. 아니, 김일성 일화까지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네, 네. 사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간도 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 뭐 일본 다 관련이 있는데 러시아도 또 대처 방법에서 좀 관련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부동항을 찾아서 네. 천히 남쪽으로 내려오죠. 뭐 2차 대전 때 참전도 뒤늦게 이제 뭐 참전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중국에 이제 아편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이 거의 이제 몰락 단계에 들어갔는데 러시아가 영국과 이제 중재 역할을 하죠. 예. 그 중재 대가로 연해주를 러시아가 받는 겁니다. 시베리아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뭐 그게 중재. 이제 국경 조약입니다. 네. 야. 국경 그게
백두산 정계비나 우리들이 회담하던 데 의하면 우리 땅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중국이 지금 마음대로 처분을 했는데 우리는 몰랐죠. 네. 몰랐죠. 어두워서 몰랐어. 저 두만강 하류에 이제 조산 지구에 그 관리가 어느 날 보니까 뭐 이상하게 노랑머리하고 모자 쓴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짐을 짊어지고 타는 곳에 유심히 살펴보니까 철조망을 쳐고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본국에다 보고를 해보니까 네. 이미 북경조약이 맺어지고 러시아와 이제 중국이 국경조약을 해가지고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본국에 서울에 연락을 해서 서울에서 조사를 해서 러시아에 우리가 항의를 많이 하죠. 그건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철조망을 쳐느냐. 국경조약에 의해서 중국과 우리는 이렇게 국경 합의를 했다. 그렇지 않다. 그건 우리 땅이다. 그걸 찾아달라. 라고 우리가 중국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예, 공문을 많이 보내고 중국에도 공문을 보냅니다. 네. 중국도 그거 해결해라. 그거 우리 땅에는 너희들 왜 내가 줬느냐.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연해주를 두고. 예. 그러나 결국은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상 처음으로. 그 연해주를 결국 내준 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고려인이라 그러죠. 연해주 쪽에 살던 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강제이주, 스탈린이 강제이주 시켜갖고. 네,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러시아와 우리가 16.5km 네. 이제 그 두만강 하류에 네.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우리가 분단되는 그렇죠. 비극을 네, 가져오는 겁니다. 나비 효과죠. 예. 우리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죠. 러시아와 우리가 국경이 맞닿는 데 대한 의미를 몰랐죠. 결국은 그렇게 접함으로 해서 맞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힘이 커지고 예.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되고 예. 결국은 이제 우리 한반도를 놓고 이제 중국, 러시아 4대 강국이 돼버린 거죠. 강국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이제 안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 땅 간도를 가지고 정말 여러 나라들이 자기 주장들을 많이 했네요. 그럼요. 간도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했습니다. 네. 네. 우리 정남록에도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정강록 아세요? 우리 동선이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가 지하자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가 몰라 그렇지 대단한 곳입니다. 네. 그래도 박사님 덕분에 저희 또 시청자분들도 간도의 분쟁, 또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토크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